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불과 몇 개월 전 사랑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파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저를 괴롭히다 못해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예비 시모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는지요? 세상에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뻔뻔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아무리 두 사람이 간절히 사랑하고 원해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제가 그 예비 시모한테 당한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가 그 시모한테 당했던 웃지 못할 사연들을 꺼내보려 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그이와 만나게 된 것은 어느 한 독서 모임에서였는데요. 비슷한 성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저희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아주 죽이 잘 맞았습니다. 꼭 오래 만난 친구 사이처럼요. 나이도 동갑이고 알고 보니 비슷한 취미 생활도 가지고 있던 저희는 함께 취미 활동을 하며 친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이에게 느꼈던 감정은 이성으로서보다는 친한 친구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이가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해오기 전까지는요. 민정아, 나 너 많이 좋아해.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기회를 좀 주면 안 될까? 우리 친구 말고 다른 거 하자. 나 더 이상 친구하기 싫어. 민정이 너한테는 남자로 보이고 싶어. 뭐 남자? 인제 와서 무슨 남자야.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거든. 나 지금 굉장히 진지하다고. 그러니까 민정이 너도 지금부터 진지하게 나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사랑에 빠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그이의 거침없는 고백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고 우리는 어느새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되어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이와 사귄 지 3년 정도 되었을까? 저는 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처음 만난 시부모님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저를 친딸처럼 예뻐하시며 정말 살뜰히 챙겨주셨죠. 우리 세아가 그 유명한 제약회사에 다닌다면서? 우리 아들도 대기업 다닌다고 주변에서 다들 잘난 아들 뒀다면서 부러워했는데 대기업 다니는 능력 있는 며느리까지 보게 되고 내 노년에 이게 무슨 복인지 모르겠다. 주변에서 다들 부럽다고 난리야. 어머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래, 그래. 난 너희 두 사람에게 바라는 건 하나뿐이다.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것만 보여주면 돼. 네, 어머니.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다는 생각에 처음엔 많이 긴장했었는데 시부모님의 따뜻한 환대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를 살뜰히 챙기며 잘해주시는 시부모님을 보며 저도 그만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비 며느리로서의 의무감보다는 두 분이 좋은 나머지 저 스스로 먼저 시부모님께 다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이번 추석 때 그이랑 인사드리러 간다고 말씀드리려고 전화했어요. 회사 다니느냐고 힘들었을 텐데 명절 때라도 잘 쉬지 뭐하러 인사를 와. 인사하러 오지 않아도 되니 세아가 명절 때라도 좀 푹 쉬거라. 그리고 우리 챙긴다고 이렇게 자주 전화할 필요도 없어. 이런 것도 다 신경 쓰이는 일이니 나랑 네 시아버지는 알아서 잘 지낼 테니까 세아가 너는 우리 상호랑만 잘 지내면 된다. 그래도 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얼굴 보고 싶어서요. 이미 두 분 드리려고 선물도 사놨는걸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 댁에 놀러 가도 되는 거죠? 뭐, 선물까지?
아유, 그래. 우리 새아가가 우리 생각에 선물까지 사놨다는데 그러면 당장이라도 얼굴 봐야지. 대신 우리 집 와서 뭐 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음식들 거의 다 해놨고 나는 며느리라고 해서 일 시키고 그러는 거 딱 질색이니까 하지 말고 우리 상호가 귀한 만큼 새아가 너도 집에서 귀한 자식 아니겠니? 그러니까 편히 놀러 온다고 생각하고 오면 된다. 네, 어머니. 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긴.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감사하지. 세상에, 이렇게 좋으신 시부모님이 또 있을까?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며느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빈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 써주시는 시모가 정말 고마웠고요. 그래서 그이와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 맞는 명절, 저는 시댁에 가 뭐라도 조금 도와드리려 하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저에게 물 한 방울 묻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건강이 걱정된다며 저를 위해 보약까지 지어오신 것입니다. 회사 다니려면 힘들다며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면서요. 엄마, 아들 보약은 쥐어주지도 않으면서 엄마 며느리라고 벌써 챙기는 거야? 정말 섭섭하다. 그러면 내 며느리인데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니? 상우 너야말로 세아가 좀 잘 챙겨줘라. 그동안 세아가 보약 쥐어줄 생각 안 하고 뭐 한 거니? 엄마가 뭘 모르는구나. 엄마 며느리가 생각보다 많이 건강하거든. 헬스장 가서 10kg 아령도 드는 사람이라고. 이놈이 그래도? 세아가는 평생 너랑 살아줄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라고. 그래, 그건 네 엄마 말이 맞다. 젊어서 아내한테 잘해놔야 늙어서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 엄마 말 명심하고 세아가한테 잘해.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 두 분 걱정 안 하도록 우리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남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 때문에 싸우기도 한다는데 저는 시부모님과 진짜 가족이 될 그이와의 결혼할 날을 진심으로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결혼식을 올리자 생각에 결혼 날짜를 빠르게 잡게 되었고 저희는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 같은 시모가 돌변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를 대하는 시부의 행동은 한결같았으나 시모의 행동이 어느 한 사건을 계기로 180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제가 회사를 관둔 후부터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유명한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동안 오랜 시간 회사에 다니면서 여유가 없었던 터라 그이와 결혼을 준비하며 조금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이와 상의 후 회사를 나와 조금 쉬면서 결혼 준비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시모가 그 일을 그토록 못마땅해 할 줄은 생각도 못하고요. 세아가, 너 회사 쉬기로 했다면서? 혹시 회사 쉬면서 우리 아들한테 용돈 받아 쓰려는 거는 아니겠지? 나는 여자라도 집에서 일하면서 노는 건 절대 못 본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편한테 필붙어서 살려고 해. 어머니,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오랫동안 안 쉬고 회사를 다녔더니 힘들어서 잠깐 쉬다 다시 회사 다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휴, 그때 보약도 괜히 지어줬나 보다. 회사 열심히 다니라고 지어줬더니 이렇게 관두기나 하고. 그 좋은 대기업을 왜 관둔 거야? 요즘 것들은 조금만 힘들면 일하기 싫어서 회사 관둘 생각부터 하지. 지추제도 생각 못하고. 혹시 세아가 너 능력 없어서 회사 쫓겨난 거 아니니? 그런 대기업에 다니려면 능력도 좋아야 할 텐데 네가 일을 못하니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해고한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어머니. 회사에서는 조금만 더 일해달라고 붙잡았는데 제가 쉬고 싶어서 관둔 거예요. 나는 능력 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내 말 잘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니? 예, 어머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모의 행동이 갑작스레 돌변한 이유에 대해서요. 처음부터 저에겐 좋은 시어머니였으니 단순히 힘든 일이 있어 저에게 그러신 거라고 생각하며 참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 주말에 그이랑 결혼 반지 맞추러 가기로 했는데 집에 오라니요? 네 시아버지 생신인데 그러면 예비 며느리가 되어서 시아버지 생신상 준비도 안 하고 뭐 하려고 그러니? 그깟 반지 나중에 시간 날 때 대충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런데 예전에 저한테 시댁에 와도 물 한 방울 묻힐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은 어머니가 다 하실 거라면서 저보고 손끝 하나 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참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그러는 거 아니다. 회사 관두고 놀고 먹는 백수가 됐으면 알아서 기어야 할 거 아니야. 백수 주제에 우리 아들 만나려면 당연히 할 건 해야 하지 않겠어? 내가 말 안 한다고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굴 수가 있니? 시부모님 잘 지내나 안부 전화를 제대로 하나? 시아버지 생신을 제대로 챙기려 하나? 내가 무슨 천생의 죄가 많아 저런 것을 며느리로 두게 된 건지.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면 이번 주말에 아버님 생신상 차리러 갈게요. 주말에 뵙겠습니다. 찾아오는 주말 전 그렇게 시모의 부름으로 시부의 생신 음식을 하기 위해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시모와 시모의 친구들에게 엄청난 모욕을 당해야만 했었죠. 시아버지의 생신 음식을 준비하기도 바쁜데 시모가 자기의 친구까지 데리고 와 저에게 식사 준비까지 시켜 갖은 일까지 다 하게 된 것입니다. 시모는 그날 저에게 모든 일을 맡긴 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예, 세아가 빨리빨리 하지 못하겠니? 아, 왜 이렇게 행동이 굼떠? 그리고 이 저는 식은 지가 언제인데 다시 데워오너라. 아이, 상엄마. 자기 며느리 왜 이렇게 일을 못해? 그동안 제 부모한테 그런 거 안 배우고 뭐 했대? 무슨 직장이라도 다니는 거야? 직장은 무슨, 저거 백수야. 지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회사 취업 못하고 노는 거 보니까 일 못해서 그전 회사에서 잘린 것 같아. 아주 큰일이라니까. 계속 저렇게 취업 못하고 있다가 결혼해서 우리 아들 피 빨아먹고 사는 건 아닌지 몰라. 자기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며. 그런데 백수 며느리라니 너무 손해보는 장사 아니야? 아, 그러니까 내 말이. 사람도 자기 분수에 맞게 만나야 하는 건데 능력도 없는 저것이 우리 아들 옆에 꼭 붙어서 안 떨어지려 하니 아주 미치겠다니까. 답답해 죽겠어. 저는 그날 시어머니가 친구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하며 욕하는 걸 보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가 알던 그 다정하고 인자했던 시어머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모의 그 악질적인 괴롭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강도가 심해지며 그이와 결혼하기도 전 시모의 모진 시집살이에 미칠 지경이었죠. 어느 날은 급한 일이 생겼다며 부르는 통에 불이 나게 시댁에 달려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급한 일이 있다며 저를 부른 시모가 저에게 시킨 일은 어머니 뭐라고요? 지금 이 마늘을 까라고 저를 부르신 것인가요? 그것도 이 많은 약을 오늘 안으로 다 까라고요? 많기는 뭐가 많다고 그러니? 그래봤자 10접밖에 안 되는데 놀고 먹는 백수면 이런 거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어서 당장 하지 못하겠어? 어머니, 한 접이면 마늘이 100개도 넘을 텐데 이걸 언제 닦아요? 그거야 너 사정이고. 나는 친구들 만나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다 해놓고 있어라. 내 아들 데려가는 도둑년 주제.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짜증나 죽겠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밤낮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며 잔소리를 해댔고 어느 날은 김장을 해야 한다며 새벽같이 부르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참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바로 제 곁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예비 신랑은 시모가 괴롭힐 때마다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저를 그토록 못살게 굴며 괴롭힌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이 몰래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부른 것입니다. 시댁으로 가자 시아버지도 어디를 가신 것인지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너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아 불렀다. 나는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 아들 결혼시킬 수 없다. 네 새 직장 얻을 때까지 무기한 연장이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곧 3개월 후면 결혼인데 이제 와서 무기한 연장이라니요. 이미 결혼식장 예약까지 해놓은 상태라서 지금 식장 취소하면 미약금까지 물어줘야 한다고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너 회사 관둔 지도 벌써 3개월 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놀고 있는 거 보면 능력 없어서 취업 못하고 있는 거 아니니?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 나는 능력 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결혼해서 우리 아들을 얼마나 고생시키려고. 어머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됐고. 막말로 네가 대기업이라도 다니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허락도 해줬던 거지. 내가 백수 며느리 보자고 두 사람 결혼 허락해준 줄 아니? 네가 지금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것 빼면 볼 게 뭐 있니? 그때 상견례 할 때 보니까 너희 부모님들 입는 옷도 후줄근하고 네 아버지는 아직 일 다니신다면서? 그 나이 들어서까지 아직 일하는 거 보면 집안에 모아둔 돈도 없다는 건데. 그런 거지 같은 집에 우리 아들 사위로 들어가 네 부모님들 생활비까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아들이 아주 손해보게 생겼어. 어디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벗겨먹으려고 들어? 너도 그렇고 너희 부모님도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만만해 보였니? 난 너 같은 며느리도 너희 집안처럼 거지 같은 사돈 필요 없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부모님 보고 거지 같다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아무리 아쉬워도 누구한테 손 벌리고 그러시는 분들 아니세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니? 우리 아들한테 빌붙을 생각에 일도 안 다니는 너 같은 것에게 아주 뻔뻔하고 기생충 같은 것들. 네가 정 우리 상호랑 결혼하고 싶으면 어디 구멍가게라도 취업해서 와라. 새 직장 얻을 때까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란 소리다. 알겠니? 그날 시모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시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소리에 돌변하여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까지 모욕하며 무시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시모를 보며 전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말았죠. 과연 이 결혼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 일을 사랑해 결혼한다고 한들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고민만 할 뿐 크게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시모와 있었던 일에 저보다 더 가슴 아파하며 미안해하는 예비 신랑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이와 저를 떼어내기 위해 그 일을 속여 카페로 불러내 다른 여자와 맞선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저에게 전화해 그 사실을 아주 당당하게 알리며 대놓고 통보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상호 선 보러 갔다. 오늘 선 보는 여자가 중소기업 다니는데 젊은 나이에 능력도 인정받아서 벌써 팀장까지 하고 있다는구나.
여자 쪽 부모님도 자가로 된 아파트도 있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나는 웬만하면 그 두 사람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네가 물러나 줘야겠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결혼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호 씨 곁에 제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선보게 할 수 있으세요? 그것도 거짓말까지 하고 사람을 불러내서요. 어디 능력도 없어 집에서 노는 백수 주제에 말이 많아. 내가 그러니까 빨리 취업하라고 했지. 내 말 무시한 게 누군데 이래? 감히 어른한테 파락파락 대들기나 하고 버르장 머리 없는 것. 넌 오늘부터 내 며느리 아니니까 그렇게 알거라.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절망감과 모멸감이었습니다. 회사를 관둔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졌다고 해도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시모를 보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런 시모의 행동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이와 결판을 짓기로 한 것이죠. 자기야, 정말 미안해. 상처 많이 받았지. 엄마가 선보게 하려고 거기로 불러낸 거 알았으면 정말로 가지 않았을 거야. 선보는 자리인 거 알고 바로 나왔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나는 마음 변함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처럼 준비 잘해서 결혼하면 되는 거야. 나도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정말로 미안해. 자기, 그러면 선택할 수 있어? 선택하라니 뭘 선택하라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기 어머니 같은 분 내 시어머니로 못 모실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 나랑 결혼할지 아니면 나랑 헤어지고 자기 어머니를 선택할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지금 자기랑 우리 엄마 중 한 명만 선택하라는 그 소리야? 응, 바로 그 소리야. 자기 어머니 성격상 우리 결혼해도 계속해 반대하면서 나 괴롭힐 거 뻔하고 나는 그러고는 계속 못 살아.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야 할 것 같아. 나랑 결혼해서 어머니 안 보고 살 건지 아니면 나랑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랑 살 건지. 그건 저의 물음에 그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가 결혼해 어머니를 안 보고 살 자신 있냐는 물음은 제가 생각해도 당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동안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을 찾아오기 전까진 말이에요. 주말에 시모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저의 뺨을 때리며 제 머리끄덩이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너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짓거린 거야? 너랑 나중에 선택하라고 해? 뭐 나 같은 사람은 시어머니로 모실 수가 없어? 감히 네가 천륜지간의 연을 끊어놓으려고 그래? 이 못된 것. 네 년이 아주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네 년이 뒤에서 수작 부리면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내가 비밀번호 풀어서 몰래 상호 핸드폰 좀 들여다봤다. 능력이 없으면 착하기라도 하든가. 백수년 주제 어디서 우리 아들까지 꼬드겨서 내 뒤통수까지 치려고 들어? 어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 후 뒤늦게 나타난 예비 신랑이 시모를 말리며 자리를 떠났고 그날 밤 그이는 바로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의 헤어지자는 말에 저에게 울고 매달리며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이한테 물었습니다. 시모를 버리고 저랑 살 수 있는지요? 하지만 그이는 또다시 제 물음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가 내놓은 해결책이라곤 저희 둘이 결혼하면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받아줄 거라며 시모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애둘러 표현하긴 했지만 결국 그가 내놓은 답은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죠. 제가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에게 이해를 구하며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는 그의 모습에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아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그것도 자기가 사랑한다는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한테 당한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어머니한테 화내는 모습을 제 앞에서 보였다면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끼며 섭섭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 엄마의 그런 모습에 저에게 늘 미안해하며 사과했던 착한 그였지만 그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이는 그렇게 하면 제가 쉽게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한 건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 한동안 말이 없자 굉장히 안심한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전 시모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정말 많이 사랑했기에 참아왔지만 제가 당한 일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죠. 더욱이 저의 상처를 생각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 하는 그의 태도에 믿음이 깨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모와 그이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알려주며 두 사람과의 인연을 그만 끝내기로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는 답이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파혼 소식을 저는 제가 입사한 회사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드디어 마음에 꼭 드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처럼 큰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제가 새로 다니게 된 회사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중견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한 회사로 시어머니와 그 일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한 것은 바로 악담이더군요. 네가 드디어 취업을 하긴 했구나. 상호 말로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나쁘지는 않은 곳이라 하더구나. 그래서 우리 상호랑 나를 여기로 불러낸 이유가 뭐니? 왜? 이제라도 잘못했으니까 네가 취직한 회사 보여주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나한테 빌고 싶었니? 이제야 네가 조금 정신을 차렸나 보구나. 하지만 이를 어쩌니? 용서를 빌기엔 너무 늦었는데. 니년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도 나는 용서해줄 생각이 없으니까 꿈 깨는 것이 좋을 거다. 하들이 두 쪽 나도 나는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해. 엄마, 민정이한테 제발 그러지 좀 마. 민정이도 엄마랑 잘해보려고 부른 것 같은데 그만 용서하고 받아주면 안 돼? 난 민정이 없으면 못 산다고. 이 맹추야. 네가 그러니까 저것이 기세등등해서 그동안 그렇게 까불고 다닌 거라고. 예전처럼 저것이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결혼해봤자 네가 손해보고 하게 되는 거야. 저것이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다고. 나는 저런 싹수 없는 것 며느리를 못 두니 그렇게 알아. 어머, 정말 잘 됐네요. 저도 당신처럼 무식한 아줌마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았는데 저한테 그따위로 하시고 어디서 용서 타령이세요? 뭐라고? 무식? 그따위? 그리고 제가 오늘 두 사람을 부른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니 김칫국 마시면서 착각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 파혼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거지 같은 결혼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소리 없었잖아. 나는 자기랑 못 헤어져. 나 자기 많이 사랑한다고. 자기라도 우리 엄마한테 져주면 안 돼? 날 위해서 그래줄 수는 없는 거야?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엄마도 이제 제발 좀 그만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자기 엄마 결혼 전부터 저러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내가 아프기라도 해서 회사 못 다니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는 자기 어머니 자기한테 당장 나 버리고 이혼하라고 할걸? 그리고 자기도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사랑한다면서.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당할 동안 어떻게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남의 일인 척 보고만 있을 수 있냐고. 자기야, 앞으로는 내가 자기 편 들고 잘할게.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내 싸가지 없다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이게 취업하고 나니 아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나도 너 같은 거 며느리로 필요 없다. 어디 마지막으로 나한테 머리끄덩이 좀 잡혀봐라. 시모는 제 말에 화가 났는지 또다시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에게 달려들 수 없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이 실랑이하는 모습에 멀리서 누군가 다가왔으니까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제가 취업한 회사의 대표이자 다름 아닌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임원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이 저를 붙잡고 괴롭히는 걸 보고 아빠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급하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회사 임원들을 대동하고요. 지금 우리 딸한테 뭐 하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새로 입사한 회사는 바로 아빠가 경영하고 있던 아빠의 회사였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게 된 이유도 바로 아빠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였던 거였죠. 저 같은 인재가 아빠 회사 일을 돕지 않고 다른 회사의 일을 돕고 있다며 많이 서운해 하셨거든요. 아빠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지라 딸인 제가 곁에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그전 회사를 나와 아빠 회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빠와 임원분들까지 나타나자 주변에 있던 직원분들이 다가와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시모가 당황하여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어떻게 되긴요.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제가 새로 취업한 회사가 바로 우리 아빠 회사라고요. 회사를 관두고 잠시 쉬었던 것도 편하게 결혼식 준비하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사실 아빠 회사 일 도와드리기 위해 잠시 준비할 게 있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맞아. 우리 아빠가 여기 회사 대표님이셔. 시모와 그이가 놀라는 것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저희 아빠의 정체를 두 사람은 전혀 몰랐을 테니까요. 아빠는 제가 남자를 만날 때 혹시 저희 집 조건을 보고 상대방이 접근할까 걱정하셨고 항상 저희 집안에 대해 숨기게 하셨거든요. 저 또한 일부러 티내지 않았고요. 그래서 상견례 때도 아빠는 일부러 깔끔하지만 검소한 차림으로 시부모님을 만났었습니다. 본인을 소개할 때 아직 직장에 다닌다고만 말씀하셨고요. 그걸 보고 아마도 시모는 저희 집이 가난해서 아빠가 아직도 일을 다니고 있다고 착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신랑도 그동안 눈치를 채지 못했던 이유도 부모님께 처음 인사시켜 드리러 갔을 때는 저희 본가가 아닌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저희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시댁과 그이에게 밝히려고 했을 때 제가 회사를 관두었다는 소리에 돌변한 시모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숨기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아빠가 저희 회사 대표라고 말하는 순간 또다시 돌변한 시어머니 태도에 저는 이번엔 실망을 넘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저의 시모가 될 뻔했다는 것이 역겹고 소름까지 돋았죠. 아빠가 회사 대표란 사실을 밝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거리며 입꼬리가 올라가더니 어디서 로또를 맞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제 부모님을 욕을 하며 막말까지 할 때는 언제고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어조로 말하더군요. 어머, 사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예쁜 새아가가 회사 취직했다고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우리 새아가가 취직한 것도 정말 대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회사가 사돈 회사라니 제가 지금 듣고도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이렇게 큰 회사가 우리 사돈 거라니.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사부인께 몇 가지 여쭈고 싶은 게 있는데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딸아이에게 사부인과 최서방을 부르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대답해 드릴 테니 편하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새아가가 회사 쉴 때 결혼 준비까지 하려면 힘들 것 같아
제가 잠시 두 사람 결혼 미루라고 했었는데 새아가가 새로 취직도 했겠다. 두 사람 하루빨리 결혼시키고 싶습니다. 사돈어른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도 좀 의논드리고 싶군요. 그 전에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우리 딸에게 회사를 관뒀다고 능력 없는 백수년에 최서방 피 빨아먹고 사는 거 아니냐고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저희 집안까지 합쳐 기생충이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말씀은 왜 하셨던 것입니까? 그것도 모자라 우리 딸 몰래 최서방 다른 여자랑 선보게까지 하고 계속해 최서방이랑 헤어지라고 괴롭히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와 우리 딸이 결혼 준비하려면 힘들 것 같아 두 사람 결혼을 미루게 했다는 거짓말까지 하시고 참으로 뻔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가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땐 제가 사돈어른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몰라서 그랬고 이렇게 큰 회사 대표인 거 알았으면 절대로 반대 안 했을 겁니다. 우리 예쁜 새아가 내가 오해 안 하도록 진작 말하지 그랬니? 그동안 그것도 모르고 새아가 너를 오해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 모두 잘 됐지 않았니? 너도 취직도 했고 사돈어른도 이런 큰 회사 대표이니 뭐가 문제가 되겠니? 내가 다시 허락하마. 이제 두 사람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겠구나. 정말 축하한다. 저는 시모의 행동에 그만 헛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껏 죽도록 괴롭힐 때는 언제고 저희 아빠가 회사 대표란 말에 180도 바뀌어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라니요. 저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한마디 해주었죠. 아니요, 아줌마. 제가 다시 당신 아들이랑 잘 될 일은 영원히 없으니까 그만 꿈 깨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결혼 안 한다고요. 파혼이라고요. 아가,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거라. 너희 두 사람 많이 사랑하지 않니? 그런 두 사람이 헤어지긴 왜 헤어져? 사돈, 사돈께서라도 새아가 좀 알려주세요. 두 사람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들 서로 인사까지 했는데 이제와 파혼이라니요. 정말 당치도 않습니다. 아니요. 아주머니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딸을 시켜 아주머니와 아들분을 부른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딸 당신네 같은 무식하고 폭력적인 집안에 못 보내니까 그렇게 하려고. 들어보니 아주머니께서 우리 딸에게 폭력까지 휘두르셨다면서요. 그런 집안에 내가 무슨 일이 날지 알고 딸을 보내. 당신이 뭔데 감히 우리 딸한테 손찌검을 해. 그러다 우리 집이 잘 사는 것 같으니까 태도를 바꿔?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저도 모자라 아빠까지 결혼에 반대한다고 나서자 시모가 이번엔 저희 아빠와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게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새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거라. 내가 앞으로는 정말 잘하마.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줄게. 우리 집안에 비해 변변치도 않은 가난한 집안. 우리 딸이 당신 아들 좋다고 하니까 사위로 받아주려고 한 거였어. 그래도 당신 아들은 성격도 괜찮고 우리 딸 마음고생을 시키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허락한 건데 그동안 당신 행동하는 거 보니까 당신 아들이랑 결혼시키면 당신이야말로 우리 딸한테 붙어서 기생충처럼 빗바라먹게 생겼더군. 나는 당신네처럼 거지 같은 집안에 우리 딸 못 보내니까 그렇게 알아.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다시는 우리 딸이랑 내 앞에 나타나지 말란 소리야.
그랬다가는 정말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 당장! 아가, 아가, 우리 아들 사랑하잖니. 네가 우리 상호랑 다시 결혼한다고 하면 네 아버지도 허락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해주거라. 아줌마 정말 왜 이러세요? 아줌마가 저한테 그러셨죠? 아줌마 아들이랑 절대 결혼 못한다고.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아줌마가 했던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저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 못해요. 그러니 안녕히 잘 가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아빠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다 못해 잘못했다고 엎드려서 제 발목까지 붙잡으려 하더라고요. 제발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잠시 미쳤었다. 그러니까 제발 다시 생각해 주거라. 다시 한번 아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것인지 옆에 있던 그이는 시모를 말렸고 시모는 그런데도 포기가 안 되었는지 절규하며 저를 잡고 싶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그만해. 그만하자고. 이제 민정이 그만 보내줘. 안 돼. 절대로 그렇게 못해. 아이고, 이 회사가 얼마짜린데. 가만히만 있어도 이게 다 우리 아들 거 되는 거였는데. 내가 복을 찼어. 내가 복을 찼네. 결국 시모는 그이의 손에 강제로 끌려 회사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이와 저는 남남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이에게 문자를 보냈고 저희는 문자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일은 어쩔 수 없던 것이지만 어딜 가든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부디 잘 살아. 나도 우리 엄마 때문에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 민정이 네 말대로 우리 엄마한테서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고 너도 부디 행복하길 바랄게. 정말 미안해. 그 후 그 일을 알던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저희 두 사람의 파혼 후 시모가 충격으로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오래도록 그이에게 저와 다시 잘 만나보라고 들들 볶으며 많이 괴롭혔다고 해요. 우리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가 바로 시모 본인 때문이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그 후에는 시모가 여러 좋은 집안 여자를 소개하며 그이한테 맞선을 보게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이는 시모가 맞선 약속을 잡을 때마다 절대로 나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이가 어느 날 시부모님을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시모 같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와 결혼할 사람이 고생할 게 뻔하니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겠다고요. 그이가 시부모님 앞에서 비혼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말에 시모는 충격으로 혈압까지 생겨 알아 누웠다고 하고요. 그런 시모의 행동을 보며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누군가를 평가하며 자기 자식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괴롭히고 무시하면 자신과 자기 자식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께서 부디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는 한없이 잘나 보이는 아들이겠지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아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저의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전 그이와 헤어지고 아빠 회사 일을 배우며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도 조금씩 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에게 매우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최근에 새로운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빠르게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그 사람의 적극적인 구애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알아가는 과정으로 천천히 만나며 잘 살펴보려 합니다. 다시는 예전 같은 실수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연히 만나게 된 그 사람의 어머니께서는 저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직업이 있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묻지도 않고 제 행동을 보시고 똑 부러지고 당찬 모습이 마음에 든다며
잘해보라고 그 사람을 응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며 아직 예전의 상처가 전부 치유가 된 것이 아닌지 제법 위로가 되더라고요. 누구의 엄마와는 너무 다른 반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잊고 힘내서 잘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유는 틀리겠지만 저처럼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부디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멀리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